자,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덜컥 상속받게 되셨다고요? 와, 상상만 해도 그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오늘 이 해설서에서는요, 특히 중국 국적자나 재외동포분들이 겪게 되는 이 골치 아픈 상속 절차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이거 단순히 슬퍼할 시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서류와의 싸움, 그리고 무시무시한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 복잡하게 엉킨 이 상속 퍼즐, 저랑 같이 하나하나 제대로 맞춰보시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해외에 계신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다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변호사한테 전화하기? 아니면 비행기표부터 끊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타이머를 켜는 거요. 네, 타이머요. 상속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니까요. 그 타이머의 비밀, 바로 숫자 9에 숨어 있습니다. 이 9가 도대체 뭐냐? 바로 해외 거주자가 관련 세금을 처리하고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 즉 9개월을 의미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타이머는 상속이 개시된 그날,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이미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무자비하게 돌아가는 시계탑 아래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함정들을 쇽쇽 피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밟아갈 핵심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상속의 골든타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가장 큰 장벽인 신분 입증, 세 번째, 핵심 열쇠인 아포스티유, 네 번째,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그리고 마지막, 성공적인 상속 등기 완료까지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바로 상속의 골든타임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곧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그래서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한다면 기한은 딱 3개월입니다. 엄청 짧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속세나 취득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희소식 하나. 상속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가 껴있다면 이 세금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싹 늘어납니다. 휴, 다행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국세청 세금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났다고 마음 푹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 이거는 별개로 무조건 6개월 안에 끝내셔야 돼요. 이거 깜빡하고 놓치시면 최대 1,000만 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파트, 바로 상속인들이 가장 멘붕에 빠지는 구간, 신분 입증 장벽입니다. 내가 진짜 상속인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이게 왜 어렵냐면 한국과 중국의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래요. 한국은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냥 동사무소 쓱 가서 가족관계 등록부 한 장 딱 떼면 끝납니다. 근데 중국은 어떠냐? 출생이나 사망, 주소 같은 걸 공안국 파출소에서 호구라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상속인은 일단 관할 파출소에 가서 친속관계 증명이라는 걸 떼야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들고 다시 공정처라는 공증기관에 가서 이거 진짜 맞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족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두 나라의 시스템이 여기서 쾅 하고 충돌하는 셈이죠. 여기 2018년 법무사 전월 자료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감이 오실 겁니다. 상속 자체는 한국 민법을 따른다고 쳐도 누가 진짜 상속인이냐를 증명하는 그 서류 자체는 무조건 중국 관공서나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서면만 써야 한다고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법이라는 깐깐한 테두리 안에서 중국의 행정 서류들로 퍼즐을 아주 정교하게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정말. 자,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방금 말한 그 골치 아픈 외국 서류들의 진짜 마법 같은 법적 효력을 불어넣어주는 핵심 열쇠죠.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이 서류들이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딱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파출소에서 증명서 떼기. 2단계, 공정처에서 공증받기.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외교당국에서 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딱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엄청난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1월에 중국이 드디어 마침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거든요. 옛날에는 대사관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길고 지루한 영사 확인이라는 걸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 아포스티우 딱 하나로 그 복잡했던 절차가 엄청나게 단축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아포스티우 딱지 붙였다고 다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한국 등기소 직원분들 진짜 엄청 깐깐하거든요. 아포스티우가 떡하니 붙어 있어도 번역한 사람의 서명하고 인적사항이 아주 명확하게 적힌 한국어 번역문을 무조건 같이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서류 안 받아줘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 이 디테일 하나 깜빡해서 등기 거절당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네 번째 파트, 이번엔 번호표 뽑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바로 한국식 식별번호인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올리려면 여권만 달랑 들이밀어선 안 됩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자기한테 맞는 번호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시다, 그러면 그냥 외국인 등록번호 쓰시면 돼요. F-4 비자 가진 재외동포분들은 국내 거소 신고번호 쓰시면 되고요. 그럼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계속 해외에 계시거나 아주 잠깐 단기로만 오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같은 곳에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별도로 꼭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내 번지수를 정확히 찾아야 일이 꼬이지 않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별표 쳐야 할 업데이트 하나 나갑니다. 2022년 12월에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지침이 싹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여권 대충 복사해서 내도 이 번호를 톡톡 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위조 여권 범죄 막겠다고 제출하는 여권 사본에도 반드시 아포스티우나 영사 확인을 받아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모르시고 그냥 옛날처럼 복사본 딸랑 냈다가 한국까지 서류가 왔는데 빠꾸 맞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여권 사본도 인증이 필수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그 길고 길었던 여정의 끝. 소유권을 내 것으로 확실히 가져오는 성공적인 상속등기 완료 단계입니다. 등기소 문턱을 넘을 때 우리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상속.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예를 들어 배우자 1.5 대 자녀 1, 이렇게 칼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건 상속인들끼리 굳이 서류로 합의 안 해도 알아서 진행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보통 가족 중 한 명한테 부동산을 싹 몰아주거나 비율을 좀 다르게 하려고 협의 분할이라는 걸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중국에는 그 흔한 인감증명서라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비율을 다르게 나누려면 상속인 전환이 그 협의서에 직접 사인하고 이거 내 사인 맞다고 중국 현지에서 일일이 다 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연락 안 돼서 빠졌다? 그럼 그 등기는 바로 아웃, 각하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진짜 툭하면 걸려 넘어지는 함정 하나,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신분 불일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한국 국적일 때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두셨는데 지금 상속받으려는 분의 중국 여권엔 한어병음이나 아예 중국식 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등기소 직원 입장에선 서류만 깍 보고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인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중국 공정처에 가서 예전 한국 이름이랑 지금 여권의 사람이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아포스티오까지 받아와야 해요. 이거 안 해가면 절대 등기소 문턱 못 넘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당장 서류권에서 이름부터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서류상 이름 지금 정확히 일치합니까? 그리고 혹시 그 6개월, 9개월이라는 무서운 타이머가 벌써 째깍거리며 위험 수위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상속 문제 이거 귀찮다고 덮어두고 미룬다고 알아서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엄청난 이자 붙어서 돌아오는 무서운 빚이랑 똑같아요. 부디 그 소중한 골든타임이 다 타버리기 전에 당장 서류부터 점검하시고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아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해설서가 여러분의 꽉 막혀있던 상속 실타래를 스르륵 풀어주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사히 등기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